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킬텔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컨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가장 알고 싶고 궁금해할 나의 업무 노하우를 포트폴리오의 컨셉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표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장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맥락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는 크게 표지, 프로필, 경력 기술, 마무리 장표로 구성되고 재직한 회사와 경험한 프로젝트가 많을수록 경력 기술 장표가 늘어나면서 포트폴리오의 장표 분량이 늘어나게 되죠. 앞선 강좌에서 업무 노하우이자 직무를 대하는 나의 주요한 관점을 포폴의 컨셉, 즉 타이틀로 만들어 인사 담당자가 나의 강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표지 이외에 수많은 포폴의 장표와 그 속의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의 오래된 소통의 기술인 스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종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스토리라는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해 왔는데요.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인 뇌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생존과 번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또한 이 생존과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우리의 뇌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고 많은 칼로리 소모는 인간의 생존에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가능한 한 적은 칼로리를 소모하게끔 진화해 왔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뇌는 자신의 생존이나 번영과 연관성이 낮은 정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들은 칼로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들의 생존과 번영에 관련성이 높은 정보들을 이해하기 쉬운 정보들의 조합 형태인 스토리라는 형식으로 전파해 왔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토리는 청자가 많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자와 관련성이 높은 정보들을 특정한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스토리는 어떠한 정보들로 구성될까요? 스토리는 크게 5가지 주요한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청자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대상, 즉 주인공. 둘째는 주인공이 맞닥뜨리는 문제. 셋째는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 넷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마지막 5번째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변화된 주인공 또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청자는 자신도 겪을 만한 문제를 주인공이 가이드와 함께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된 긍정적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스토리에 깊이 공감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의 구성 요소와 전개 방식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영화나 만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죠. 이미 많은 시리즈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은 주인공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들에 맞서 동료들과 힘을 합쳐 박진감 넘치는 첩보 작전을 통해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스토리죠. 또한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만화 연재물 중 하나인 드래곤볼 역시 카카로트라는 주인공이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들에 맞서 동료들과 힘을 합쳐 극적인 전투를 통해 지구를 지켜낸다는 스토리이죠. 아무리 방대하고 긴 내용의 시리즈물이라 해도 주인공이 큰 문제에 봉착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라는 기본적인 스토리의 구조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의 서사 구조는 분량이 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광고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스토리의 구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광고 또한 타겟 소비자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이 겪는 문제점을 부각해 해당 문제를 회사가 제시하는 제품이 해결해준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주인공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진다
라는 기본적인 스토리의 형식을 띠고 있죠. 결국 스토리는 청자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스토리의 형식을 통해 전달자는 많은 정보를 청자가 인식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포트폴리오 역시 영화와 광고의 사례와 같이 어떠한 문제를 푸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에서는 스토리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포트폴리오의 주체, 여러분 자신이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경험한 프로젝트의 문제, 즉 미션입니다. 세 번째 가이드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경험했을 때 소속되었던 팀이 될 수 있고, 네 번째 솔루션은 프로젝트의 미션을 달성한 과정과 업무 노하우가 될 수 있죠. 마지막 5번째, 문제가 해결된 뒤의 모습은 여러분이 프로젝트 미션을 달성하고 얻어낸 성과가 되겠죠.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라는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양한 프로젝트의 문제를 업무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고 성과를 낸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정보와 장표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이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 방법과 성과라는 스토리의 구조 안에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예시로 들었던 콘텐츠 마케터의 포트폴리오의 경우 해당 콘텐츠 마케터는 포트폴리오의 주제를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콘텐츠 기획으로 설정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포트폴리오는 여러가지 프로젝트의 미션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한 콘텐츠 기획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낸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해당 콘텐츠 마케터가 아무리 많은 회사,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도 이 간단한 스토리 라인 안에서 많은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토리의 구조를 많은 장표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지원자가 경험한 프로젝트의 숫자나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내용이 다양하고 분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분량의 정보와 장표를 표지의 주제 안에서 스토리의 구조로 이어지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간지입니다. 어떠한 목적의 PPT든 장표가 많아질수록 보는 사람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장표가 많은 PPT일수록 내용을 기준으로 장표들을 구분짓고 보는 사람의 집중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간지가 필수입니다. 포트폴리오 역시 지원자의 재직 회사나 경험한 프로젝트가 많다면 이 간지를 통해 많은 분량의 정보를 하나의 스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간지의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간지의 활용법은 간지의 헤드 카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표지에 포트폴리오 주제와 연결되는 헤드 카피를 간지에 사용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맥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콘텐츠 마케터의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든다면 표지의 타이틀인 블랭크, 데이터 아카이브와 연결되는 헤드 카피를 간지에 활용함으로써 제목과 연결된 부제목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 마케터의 재직 회사가 총 3개라면 각각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다음과 같이 헤드 카피로 연결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간지 활용법은 목차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시 포트폴리오와 같이 간지가 총 3개라면 다음과 같이 전체 간지에 동일한 목차 내용을 넣어주고 해당 간지에 속한 목차 부분을 크기와 색상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안에서 현재 보고 있는 장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차 활용법은 PPT의 내용이 길면 길수록 유용하고요. 실제로 광고 회사의 분량이 많은 제한 PT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간지 활용법은 디자인을 통해 반전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 장표와 대비되는 사진이나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내용 구분을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력기술 페이지에서 흰색을 바탕색으로 검은색을 포인트색으로 사용했다면 내용을 구분하는 간지에서는 반대로 검은색을 바탕색으로 포인트색을 흰색으로 사용해 시각적인 환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간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PPT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되겠죠. 표지에서 표현했던 타이틀 양식을
그대로 경력기술 간지에 적용하고, 다만 간지에선 블랭크송 내용을 넣어줌으로써 표지와 간지를 하나의 스토리 맥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첫 번째 회사에서는 코스메틱 데이터, 두 번째는 생활용품, 세 번째는 건강식품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경험했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지 전체에 이와 같이 목차를 넣어주고 해당 간지에 속하는 목차 부분을 크기와 색깔로 강조해 보는 사람에게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의 많은 정보를 하나의 스토리로 표현하는 간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지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포트폴리오는 인사 담당자에게 많은 정보의 나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지를 통해 많은 장표들을 내용으로 구분짓고 표지에 타이틀과 연결되는 서브 타이틀의 효과를 줌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는 간단한 스토리의 맥락 안에서 더 쉽고 빠르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지 활용법은 비단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제안서나 사업 계획서 등 다양한 형태의 PPT에도 널리 쓰이는 방식이니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의 장표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